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새해 들어서 3,000피를 연 코스피가 계속 질주하는 가운데 코스닥은 1,000스탁까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긴 하지만 힘이 모자랍니다. 최근에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중소형주가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코스닥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올 초 대비 5.14% 하락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코스닥 중 상위주들은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상승세로 많이들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지금 대형주가 강한데 중소형주는 과연 좀 언제쯤 대형주 같은 흐름을 보일지 사실은 반대로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뭔가 기대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통상적으로 중형이나 소형주로 가면 갈수록 시가총액 기준으로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가 상승력이라고 하는 게 더 큰 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 대형주의 주가 상승률이 매우 높았고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중형이나 소형주보다는 역시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였고 덕분에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스닥이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코스피의 상승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것일 뿐 코스닥 또한 지난해 기준 저점 대비 매우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분명히 나왔죠.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면 코스닥 또한 역시 주가에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1000포인트를 이제 언제 달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최근 3개월 동안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 100포인트가 올랐어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월 30포인트 정도가 올라간다는 말인데 지금 975포인트 정도잖아요. 그러면 대략 다음 달 설 전에는 코스닥이 지금과 같은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는 설 전에는 코스닥은 분명히 1000포인트를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뜻하지 않은 악재라든지 지금의 조정이 소폭 이어지게 되면 1000포인트라고 하는 것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분명히 길어진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 특히 통화정책 기본이 되는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나 자산 매각을 통한 테이퍼링은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통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거시경제 지표가 회복 단계에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시키거나 또는 통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약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찍는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섹터의 다양한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코스닥은 1000포인트까지 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인이 지금 10일 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매수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시 외국인이 되든 기관이 되든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역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이는지 그 시점이 아마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닥이 아무래도 코스피가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소외를 받는다는 느낌은 들지만 상대적일 뿐 코스닥도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흐름 그대로 간다면 설 전에는 코스닥도 1000스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중간에 뜻하지 않은 악재나 조정이 나온다면 시간은 좀 길어지겠지만 어쨌든 우상향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통화 정책은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다라는 설명하셨죠. 미국에서도 테이퍼링, 시간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을 하면서 시장은 상승 추세를 좀 기대를 계속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 코스닥에서 좀 완벽하게 돌아올지 그 점도 꼭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까지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시장 짧게 분위기를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정말 동학 개미 투자자분들이 대단하죠. 4조 원 넘게 매수를 했고 또 2조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오늘도 또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를 이제는 사실상 네. 하나의 기관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대단한 지금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제 생각에 개미는 개미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못 올라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수급적으로 여러분들도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에 현물 쪽에서 4조 이상의 매수세를 개인 투자자들이 네.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어떻게 됐죠? 훅 밀렸죠. 어제도 2조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시장은 밀립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개인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을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이나 시장의 상승을 크게 이끌 만한 그런 투자 주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개미는 개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시장으로 참여도는 분명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수의 하락에 하방 경직성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 변수로서 작용을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행스럽게도 예전처럼 중형이나 소형주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삼성전자, LG화학, 신문이나 기타 언론 매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사버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충격은 조금 더 완화되거나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줄어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결과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인 투자자가 무너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될 건 두 가지 정도는 있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원칙을 조금 지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타인 자문 쓰지 마세요. 지금 빚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끌이라고 하고 네, 또 B2라고 하고 그게 시장이 좋을 때는 전부 다 레버리지 효과를 줄 수는 있는데 시장이 혹시나 무너지게 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이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 너무나 힘들게 될 거예요. 그런 투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 투자자가 지금 키움증권 기준으로 하루에 4만 개 정도의 계좌가 계속해서 네. 개설이 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들에게 저는 지금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나 LG화학 같은 기업을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아두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휘청거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결국에는 더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LG화학이라고 하는 종목도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이제 3위까지 아마 올라온 걸로 제가 봤는데 그 LG화학의 이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매우 밝고 이 산업 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산업이 밝기 때문에 주가라고 하는 것도 단기간에 꺾일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대형주라고 하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안정적인 마음이 꽤나 들 겁니다. 투자를 하는데 여유가 없으면 안 되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은 종목들 어찌 보면 지금 잘 가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일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원칙 지키시면서 그리고 타인 자본 쓰지 마시면서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그래도 예전과는 다른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비투는 하지 마시라는 조언을 말씀을 드렸고요. LG화학이 오늘 오르고 있죠. 뭐 저번에 전문가님이 LG화학이 100만 화학을 먼저 갈 것이냐, 네. 10만 전자를 먼저 갈 것인가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예. 저는 10만 전자를 했는데 전문가님이 예. 100만 화학, 일단 100만 화학이 먼저 오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예. 종가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100만 원을 못 지켜주고 있는데 이것도 뭐 조만간일 거라 보시나요, 전문가님?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죠. 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제가 베타라고 하는 개수를 가지고만 네.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삼성전자는 시장 상승률 대비 수익률이 낮습니다. LG화학은 월등히 높고요.
추세가 이어진다면 당연히 잘 간 종목이 더 잘 가겠죠. 역시 둘 중에서는 LG화학이 아직도 더 괜찮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상승 탄력도는 LG화학이 더 강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강세장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대형주 트레이드 쫓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